안녕하세요, 한의사 류상현입니다. 자,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가려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낮에는 그럭저럭 버티는 것 같다가도 특히 또 밤만 되면 더 심해져서 잠 설치고 나도 모르게 피가 날 때까지 막 긁게 되잖아요. 좋다고 하는 보습제, 연고 이런 걸 발라도 그때뿐이고 병원을 다녀도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반복이 되면서 잘 안 나을까요? 바로 우리가 엉뚱한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곳이요? 피부가 아니에요? 낫지 않는 만성 가려움은 문제가 피부에 국한된 게 아니라 바로 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 독소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피부라는 비상구로 터져 나오려는 게 바로 가려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지독한 가려움이 왜 낫지 않는지 그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해보고 해결책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이유 모를 가려움으로 힘드셨던 분들은 특히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려움을 유발하는 독소를 최종적으로 걸러내는 게 우리 몸의 정수 필터라고 불리는 신장인데,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 경험하는 그 특별하고 지독한 가려움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것까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려움의 원인을 피부 표면에서만 찾으면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피부가 아니라 우리 몸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몸속 중에서도 증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부분은 바로 피부 바로 아래쪽,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모세혈관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 모세혈관은 피부세포에 영양과 수분을 공급을 하고 노폐물은 수거해가주는 아주 중요한 통로거든요. 근데 이 통로가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피부세포가 제대로 먹고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굶주린 땅이 바싹 마르고 갈라지는 것처럼 우리 피부도 당연히 푸석해지고 건조해지면서 각질이 하얗게 일어나고 막 가렵기도 하겠죠. 그리고 두 번째, 해독과 배출을 못하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세포 활동으로 생긴 노폐물, 즉 이런 쓰레기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밑에 보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자극에 대한 조절이 잘 되지 않아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 몸은 외부의 온도 변화나 스트레스 같은 자극에 맞춰서 혈관이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하게 되는데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러면 말초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지면서 남들은 아무렇지 않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가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요. 몸쪽 독소가 배출되지 못하니까 모세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서 가려움까지 생긴다라는 말이군요. 그렇죠. 자세히 말하자면 좀 복잡하지만 비유하자면 결국에 하수관이 있고 그 하수관이 좁아지면 오염수가 어떻게 되죠? 역류하게 되죠. 그것처럼 모세혈관이 막히면 갈 곳 없는 그 노폐물들이 가장 약한 피부 쪽으로 새어나오거나 막 걸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몸의 염증과 가려움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피부 밑에 쌓인 쓰레기, 즉 이런 노폐물들을 한의학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독소로 표현을 했어요. 몸에서 배출할 수 있어야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몸은 이 독소들을 어떻게 처리하게 될까요? 원래 우리 몸은 이 독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공식적인 배출구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소변, 대변, 땀, 토하는 것,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나 냉 같은 것을 통해서죠. 근데 이런 가려움증이 생긴다는 건 보통 두 가지 상황 중 하나예요. 첫 번째는 독소가 빠져버리면 괜찮은데 빠지는 길이 막혀 있거나 길은 좀 열려 있는데 몸 밖으로 나가야 될 독소의 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빠져나가지 못하고 걸려있는 이 독소들은 어디로 갈까요? 공식적인 출구가 막히거나 넘쳐버리니까 가장 만만한 비상구를 찾게 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피부예요. 즉 피부로 터져 나오려고 하는데 그 독소들이 피부에 걸려서 정체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가려움을 어떻게 잡을지 이야기하기 전에 딱 1분만 시간을 내서 여러분의 가려움이 혹시 위험한 시도는 아닌지부터 정리를 한번 하고 가야 돼요. 왜냐면 대부분의 가려움은 불편함의 문제인데 어떤 가려움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심각한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아까 제가 독소는 소변으로도 나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소변을 만드는 최종 정수기 필터가 바로 신장이거든요. 만약 이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이 걸러지지를 못하고 그대로 온몸을 떠다니게 돼요. 이걸 요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독소가 피부 신경을 24시간 내내 자극하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가려움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항목 중에서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절대로 단순 피부 문제로 넘기지 마시고 진단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려움의 양상이 밤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극심하고
피부가 아니라 뼛속에서부터 긁어내고 싶은 가려운 느낌이 들면서 일반적인 알레르기 약, 즉 항히스타민제 같은 것들이 잘 듣지 않는 경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부가 전반적으로 푸석하고 건조하면서 건강한 혈색이 없고 어둡거나 회색빛으로 탁한 경우, 또 만져보면 마치 그 나비나 나방의 날개에 있는 가루 느낌처럼 미세한 가루가 만져지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세 번째는 밤에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두세 번 이상 깨고, 또 아침 첫 소변에 거품이 굉장히 많고 잘 사라지지 않고, 또 손이나 발, 얼굴이 아침에 많이 붓는 경우예요. 이 신호들은 우리 몸의 최종 필터가 신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강력한 증거이자 경고니까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치료로 돌아가서 이런 가려움증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통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우선 가려우면 가장 흔히 보습제나 로션 같은 걸로 시작해서 잘 안 되면 항히스타민제를 먹죠. 그걸로도 안 되면 결국에 스테로이드 연고나 약을 쓰게 되죠. 피부병에 피부과에서 주는 대부분의 치료가 스테로이드죠.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이 스테로이드는 어떤 원리일까요? 스테로이드는 아주 강력하고 효과적인 염증 및 면역 반응 억제제예요. 즉, 우리 몸에 독소가 쌓여 있다라는 그런 비상 신호인 가려움과 염증 자체를 잠시 꺼두는 역할을 하는 거죠. 증상을 빠르게 가려주는 데는 정말 탁월하거든요. 근데 이건 치료는 아니고 엄밀히 말해서 그냥 덮어두는 거죠. 원인 물질, 즉 피부 밑에 쌓여있는 독소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독소가 막 끓어 넘치는데 냄비에서 그걸 밖으로 막 빼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빼내는 게 아니라 억지로 뚜껑을 덮어서 잠시 눌러 담아두는 셈인 거죠. 그래서 약효가 떨어지면 어떻게? 다시 또 가려워지고, 심지어는 억눌렸던 압력 때문에 전보다 더 심하게 막 터져 나오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무섭네요. 덮어놓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진짜 치료?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체 뭔가요? 그렇죠. 진정한 치료는 이렇게 덮어두는 게 아니겠죠. 쌓인 독소를 빼는 게 진정한 치료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맞춤 한약으로 막힌 모세혈관의 순환을 뚫어주고, 연로되어 있는 독소는 식히고, 정체된 물로서의 체액은 배출시켜서 이 독소들을 빼내버리게 됩니다. 즉, 소변, 대변, 땀 같은 것들로 원활하게 빠져나가도록 몸의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거죠. 이렇게 몸 안에 이미 쌓여있는 독소를 빼내는 것은 치료의 영역이에요. 심한 피부 증상의 치료는 혼자서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맡기시고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치료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또 뭘까요? 바로 추가로 독소가 더 쌓이지 않게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리의 핵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원장님, 밀가루 인스턴트 커피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게 조금 막연하기도 하고 지키기 어렵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진짜 쉽지 않기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이건 절대 먹지 마세요, 이것만 드세요 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도 하고요. 무조건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반응하는 음식도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장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단기 배제 재도입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명칭은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1단계는 먼저 2주에서 3주 정도 기간을 잡고 염증 부담을 높일 수 있는, 즉 가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대표적인 음식들, 예를 들어서 밀가루, 인스턴트, 유제품, 계란 같은 것들을 완전히 끊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는 만약 2, 3주 정도 뒤에 피부가 눈에 띄게 좀 편안해지고 가려움증이 좀 줄어든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끊었던 음식들 중에 범인이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3단계, 이거는 그럼 그때부터 끊었던 음식을 한 가지씩 다시 천천히 먹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밀가루를 한번 먹어보고 며칠 뒤엔 유제품을 좀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내 피부가 어떤 음식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찾아내는 거죠. 이것이 나만의 맞춤 식이요법을 찾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만성 가려움은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에 길이 막혔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증상만 가리는 이렇게 덮어놓는 치료로는 그 압력이 결국 더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길을 열어서 독소를 밖으로 빼내는 치료를 해야지 이 고리를 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밤에 심해지는 가려움과 함께 회색빛 피부, 그리고 거품용, 그리고
그리고 붓기 이런 것들이 겹친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근본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늘 영상이 가려움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께 한 줄기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진닥터 류사부 한의사 류상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